이제 토트넘 리버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북런던 더비 얘기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버지 형 계실 때 이 토트넘과 리버풀 전망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도 오늘 막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거 뭐 보면서 상성이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10월 1일 새벽 1시 반 토트넘 리버풀 7라운드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토트넘 홈이고요. 토트넘이 지금 4승 2무로 4위, 리버풀은 5승 1무로 2위입니다. 분위기 정말 좋은 두 팀이 만나는데 이거 보시면 클럽 감독 부임 이후에 리버풀이 11승 6무 1패 압살이에요. 그렇죠. 네, 토트넘이 단 한 번만 이겼어요. 골도 32골 넣고 리버풀이 토트넘이 이제 21골을 넣은 셈인데 거의 뭐 진짜 압살입니다. 11승 6무 1패면 거의 다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 좀 궁금해. 그래도 요 경기 결과치고 골 득 요런 차이는 별로 안 나네. 그렇죠. 엄청 치고받고 뭐 한 점 차이 막 이랬나 봐요. 예. 예. 뭐 그가 실제 뭐 매 경기마다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대패를 당하거나 하진 그런 건 않았었죠.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냐면 손흥민 예. 선수도 곧잘 골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난 시즌 말미도 보니까 4대3 네. 이런 경기였고 부버지 형 말씀하셨지만 손흥민 선수도 곧잘 골을 좀 넣어줬습니다. 이거 보시면 클럽 감독 부임 이후에 이 리버풀 토트넘 리버풀전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 순인데요. 살라 9골, 케인 8골, 피르미누 5골, 손흥민 5골. 네. 공동 3위에 머물러 있고 이제 사디오 마네가 3골인데 남아 있는 건 이제 살라와 손흥민. 그래서 이번 이 경기도 결국엔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더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그렇지. 왜냐면 지난 아스널전도 사실 그 내용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아스널이 조금 더 주도하는 경기긴 했어요. 네네. 특히 전반전은 아스널이 많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실제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 같은 거 보면은 이 차이가 저희가 체감한 것보다 더 크게 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래서 전반 초반에 전반 한 30분까지 35분까지 손흥민 선수가 거의 터치를 못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예. 하지만은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극효율 축구를 했거든요. 딱 오는 거 딱 넣었지. 예,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볼 터치가 18번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패스도 14번을 기록을 했는데 그중 13번이 패스 성공이었고요. 또 이제 그 볼 터치 18번 중에 슈팅을 3번 가져가서 유효 슈팅 2번이었고 그래서 와, 진짜 고효율이다. 예. 18번 터치해서 슈팅 3번 가져간 것도 대단하잖아요. 와, 그렇죠. 거기다 찬스 메이킹도 2번을 가져갔어요. 그 중에 진짜. 하나는 또 빅찬스였어요. 진짜 극도의 효율이야. 그 브레넌 존슨 슈팅, 그 라야가 이거. 예, 완전히 그 손흥민 선수한테 쏠려 있었잖아요. 쏠려 있다가 그 막아낸 그 미친 선방. 진짜 잘 막았죠. 예, 그거 제외하고는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 그 유효 슈팅 하나 아닌 걸로 표현된 거 뭔 줄 알아요? 뭐였죠 그게? 상대 수비수 치고 나서 옆공을 때렸던 거. 그것도 저 찔러준 거. 예. 맞아. 그거 수비수 치고 옆공을 맞은 거거든요. 그거 맞아, 아니었어. 맞아. 그것도 그러면은 다 유효 슈팅 될 뻔했어요. 와, 진짜 극도의 효율이고 정말 공 오면 뭐라도 만들어내는 선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지금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강력한 압박을 하는 리버풀 이 경기에서 손흥민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그렇죠. 저는 근데 나 진짜 형이 또 축구 너무 전문가고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난 너무 궁금한 게 토트넘은 왜 리버풀에게 이렇게 약해요? 클럽의 리버풀에게? 일단은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동안의 양상들, 특히 이제 클롭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양상들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포체티노 감독 때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지만은 네네. 이제 그 콘테라던가 무리뉴라던가 누누 때는 이제 좀 내려앉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수비적으로 좀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클롭의 팀은 조금 그게 있죠. 상대가 내려앉으면은 그냥 아예 두들겨 패는 그런 게 있죠. 전방 압박 막 하면서 위에서부터 그냥 찍어 누르면서 사방팔방에서 두들겨 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유난히 뭐 맨시티한테 강했던 부분이라던가 그래 또 맨시티한테는 강하잖아. 그리고 아스널한테 유난히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강했던 거고요. 원정에서 약해도 원정에서 늘 좀 힘들었지만 홈에서 그랬던 거는 상대가 마지막 한 방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축구는 더 잘하지만은 그냥 혼란 이전에 혼란 이전에 네, 그 지난 시즌 혼란 오니까 결국은 토트넘이 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스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찍어주는 마지막 방점이 좀 약했고, 그래도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다.
해결할 수 있는 선수도 있는데다가 아예 상대가 내려앉을 때는 그거면 그냥 올라가서 다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하니까 거기서 조금 눌리는 게 있지 않았나. 리버풀 유독 리버풀한테는. 예.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는 어쨌건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그렇죠. 골을 넣었다. 아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말도 리버풀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스널전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 사실 토트넘도 좀 고전은 했어요. 확실히 아스널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보는데 네. 물론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꾸준히 진짜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안 바꾸고 뚝심으로 실수하더라도 빌드업해. 네. 근데 리버풀은 유독 더 강하잖아. 그렇죠. 프레싱이. 이거 토트넘이 괜찮을까? 거기서 나는 뭔가가 하나, 왜냐면 그땐 제주스가 놓쳤지만 네. 이젠 살라예요. 괜찮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대신 조금 뭐랄까 리버풀이 수비적인 불안 요소는 아스날보다 더 있는 팀이긴 하죠. 네네. 반대로. 그러니까 물론 그 공격에서의 마무리는 리버풀이 아스날보다 한 수 위거든요, 훨씬. 네. 예, 특히 뭐 살라도 지금 물이 올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누네스가 최근에 매우 좋죠. 좋거든요. 좋지. 예, 누네스가 계속 골을 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아스날전처럼 이제 그 토트넘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온다면 특히 네네. 뭐 이제 로메로가 흔들렸다던가 그 우도기가 유난히 이제 사카한테 많이 사카. 이제 예. 1대1 대결에서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엔 살라예요, 상대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격전지가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 네. 그리고 판더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결국 사카한테 계속 당했을 뚫리면 때 막아줘야 되니까. 예, 결국 그래서 판더펜을 조금 더 우도기 쪽으로 붙였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은 전술을 바꾼 부분은 있었거든요. 야너 가서 저기 사카 쪽 도와줘, 지원해줘. 예. 예. 약간 근데 이번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때 아스널 때는 사카한테 좀 밀리니까 중간에 좀 바꿨다면 이번에는 살라니까 아예 반더벤 너 살라 쪽으로 좀 이동해 이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때가 그러니까 결국 센터백 뎁스가 얇은 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센터백 영입이 됐다면은 그러면 판더펜을 왼쪽 풀백에 세울 수 있거든요. 판더펜이 원래는 볼프스부르크에서 왼쪽 풀백으로도 나온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근데 탑소바라도 한 명 영입했으면. 그렇죠. 탑소바라도 영입했으면 판더펜은 왼쪽 풀백으로 세울 수 있었겠죠. 이런 뎁스가 또 여기서 터져 나오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센터백 한 명, 그때 2명 산다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죠. 예. 2명 사야 된다라고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었죠. 네. 기자회견에서 직접 얘기까지 했었는데 다이어 있잖아. 다이어는 속도에서 털립니다. 안 그래도 리버풀 공격진이 빠른데. 안 돼. 다이어 나오면 이제 개 털려 진짜. 아니 그러면 자 오케이 지금 상황은 진짜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 클롭 감독에게 유독 약해서 토트넘이. 근데 지금의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는 클롭 감독이 만나보지 않았던 토트넘 축구니까 네. 이건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 기회는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도 어쨌건 전력 누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뭐 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뭐 맥칼리스터를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긴 한데 어쨌건 뭐 그 계속 미드필더를 그러니까 맥칼리스터하고 소보슬라이까지는 영입을 굉장히 잘했어요. 좀 잘하죠. 예. 예, 심지어 울버햄튼전에서 그때 이제 그 아예 상대가 측면으로만 공격하는 거 아니까 소보슬라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면서 맥칼리스터 빼고 그리고 이제 공격 숫자를 최대한 가져가면서 플레이해가지고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가 있거든요. 네네.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이달의 선수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자리는 확실한데 한 자리가 아직까지 아쉽다. 예, 흐라벤베르가 물론 뭐 그 린츠하고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쓰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죠. 네네. 왜냐면은 데드라인에 와가지고 그래서 뭐 린츠전 이전에는 사실상 뛰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 선발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 한 자리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나마 커티스 존스 뭐 이런 선수들 돌려가면서 쓰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다가 또 이제 아놀드가 부상으로 빠진 거. 아놀드 그 햄스트링인가? 네. 그때 못 나와요? 주말... 아마도 나오더라도 벤치에 대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 고메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리버풀도 구멍이 있는 상황인데 메디슨도
또 약간 부상 소식이 있어가지고. 메디슨은 근데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행입니다. 메디슨은 주말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예. 아놀드는 조금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 클럽 감독도 이 토트넘의 변화를 처음 겪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막 스피드하고 막 그러지 그렇죠. 않을까? 예. 빠른 공격이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형 가장 궁금한 질문. 손흥민의 득점 여부. 형 아스널 때 손흥민 득점한다 그랬었다며. 리버풀전도 손흥민 선수는 골을 그러니까 토트넘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힘들다면은 사실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네. 5.5 대 4.5 정도로 리버풀이 더 사실 조금 더 잘 만들어낸 팀이긴 하지 리버풀이. 네, 그렇죠. 예, 약간은 좀 유리하다. 네, 약간 더 유리하다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골을 넣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상대가 라인을 높일수록 더 그치. 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지난 시즌과 다른 게 조금 더 도사가 된 느낌이에요. 축구를.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손흥민에게 한두 번의 찬스가 온다면 반드시 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리버풀전은 손흥민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기 MOTD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그러니까 둘이 골을 합작해내는 장면에서 그런 기회에서 둘만으로 그렇게 골을 합작할 수 있는 거는 메디슨이기에 가능하고 손흥민이기에 가능하다라고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멋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둘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냥 경기 전체적인 부분은 아스날한테 밀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둘이 마무리를 지은 건데 이건 진짜 멋있는 거지. 공격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고효율. 예. 예. 자, 그러면 변수도 뭐 아놀드의 부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중에 리그컵 일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레스터하고 있죠. 네, 레스터 하고 있어. 레스터. 예. 토트넘은 없어. 이미 광탈했기 때문에 풀럼한테 져가지고. 요거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리버풀이 지금 벌써 그렇게 안 쓰죠. 아, 리그컵은 이제 돌리죠. 그렇네. 플로테 돌리죠. 플로테로. 예, 거의 플로테 돌려요. 예. 클럽 감독은 원래 리그컵이나 FA컵에서 플로테 돌리는 걸로 유명했어요. 이번에도 그럼 플로테 돌리고 예. 이 토트넘전에는 완전. 그래서 어찌됐건 토트넘에게는 풀 전력으로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좀 리버풀이 저희가 뭐 승부 예측, 뭐 점수 스코어 그런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경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도하는 흐름 리버풀 쪽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이게 뭐 막 국뽕 이런 게 아니라 아스널전에도 봤지만 결국엔 메디슨 손흥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메디슨이 그러니까 물론 뭐 부상 이슈는 없다라고 얘기가 뜨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 나올 수 있다라고 뜨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도 예, 그래서 진짜 메디슨이 빨리 컨디션 회복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관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특히나 이런 류의 경기에서는 메디슨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뿌려주고. 스루 패스를 찔러줘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 손흥민이 뛰어 들어가는 템포에 맞춰서 이게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런 움직임들을 예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분석 프로그램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돌아서 막 그것도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이 움직이는 것들을 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줄 정도로 그 움직임이 예술적인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봤자 이렇게 들어갈 때 패스가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거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랑 메디슨 선수를 뺀 이유에 대한 걸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냥 질문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현재 토트넘의 부상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브레넌 존스는 이제 스캔을 해봐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손흥민과 메디슨은 100%의 컨디션이 경기 시작할 때 맞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것 때문에 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건 간에 메디슨은 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그거 있었잖아. 부상 의심 장면. 사실 그때 그 부상 장면 보고 전 큰 부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막 이랬잖아요. 왜냐면 맞아. 이렇게 꺾일 정도면은 큰 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관절이 접히는 데가 아니라 반대로 꺾였지. 네, 반대로 이렇게 꺾인 거 보고 야 이건 큰 부상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메디슨은 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민 선수도 같이 뺀 이유가
그것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100% 컨디션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메디슨이 빠지면은 어차피 찔러 넣어줄. 손흥민이 가도 찔러 넣어줄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히샬리송 넣고 롱볼 때려보자. 뚝배기.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아. 보는데 문제는 롱볼도 보내줄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페리시치 같은. 페리시치가 없었어. 페리시치 히샬리송은 부상 시즌 아웃. 그러니까요. 히샬리송한테 페리시치가 필요한 건데 손흥민한테 그렇네. 메디슨이 필요한 거고. 어차피 손흥민 선수의 뛰어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 줄 선수가 없으니까 야 히샬리송 그냥 머리 보고 하자 그랬는데 히샬리송한테 줄 선수도 없는 거야.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페리시치의 부상도 조금 그렇죠.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악재죠. 하나의 옵션이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페리시치가 이번 시즌 좋았거든요. 그렇지. 교체로 나와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리버풀전 10월 1일 토요일인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아스널전 이후로 바로 또 리버풀 만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아스널전 원정에서 비기면서 그래도 한 고비는 좀 잘 넘겼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죠. 과연 리버풀전은 어떨지 여러분 함께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